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칼럼은 스케일업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 한 9월쯤에 쓴 칼럼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일업을 좀 해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입니다. 제가 그 장마크를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퍼널 세팅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단톡방에 올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든 비즈니스든 시작을 하려면 퍼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널 세팅이 돼야 그 다음에 무슨 엔진 모델이든 퍼널 모델이든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장마크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는 사실은 이제 퍼널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모델이라는 개념은 크게 없었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3.0 마케팅 얘기를 하면서 단골 마케팅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개념을 잡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엔진 모델과 퍼널 모델이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정리가 된 케이스죠. 근데 이제 초창기에 제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아직 퍼널도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거의 뭐 한 6, 7년, 7, 8년은 매번 하는 게 퍼널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뭐 강의는 제가 엔진 모델 강의를 했지만 실제 코칭할 때는 케이스는 전부 퍼널 세팅하는 케이스여서 단골 툴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뭐 고민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고객들이 점점점 퍼널 세팅이 되고 단골 풀로 접어들면서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단골 풀 만들어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쭉 해왔죠. 저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런 그 지식 서비스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 상품이 딱 세팅돼서 출발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자기 상품이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조업은 시작할 때 자기 상품이 일단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지식 서비스나 서비스업들은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도 개업 케이스가 아닌 창업 케이스. 개업 케이스라고 하면 이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내가 그대로 오픈하는 겁니다. 근데 창업 케이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수익 모델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 그걸 좀 버텨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상품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뭐 한 10년 걸린 거죠. 사실은 길게 보면. 지금도 단골 상품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상품으로 시작을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여기도 결국은 제가 모든 제조업은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엔진 모델로 넘어가면 내 단골 상품이 뭔지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골 상품을 찾아내는 데 또 시간이 걸려. 이거는 이제 이 서비스업에 시간이 걸리는 거랑 같은 단계로 걸립니다. 그래서 내 핵심적인 단골 상품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데에는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은 자기 핵심 단골 상품을 찾아내야 이제 진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단골 풀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골 풀로 집어넣는 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담을 주머니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늘려도 괜찮습니다. 퍼널 모델은 스케일업을 해봤자 그냥 시간만 가고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축적되지 않습니다. 퍼널 모델은. 근데 단골 모델은 스케일업을 하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뭐가 축적이 되냐면 단골 고객이 축적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복리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단리는 그냥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리는 기간이 훨씬 중요해요. 엔진 모델은 복리 모델이고 퍼널 모델은 단리 모델입니다. 결국은 축적을 할 수 있는 주머니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스케일업을 내가 무조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스케일업을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업을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스케일업을 하다 보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두 가지가 핵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 팔아서 돈을 받는데, 그죠? 이게 도는데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이 수익 모델은 사실은 따라오는 거고 결국은
생산 시스템하고 고객 시스템 이 두 개가 잘 돌아가야지 수익이 넘어오는 거죠. 이 두 개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세팅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고객 시스템의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되고 스케일러블한 고객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도 스케일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산 시스템 스케일업 하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는 사람을 시키거나 두 번째는 기계를 시키거나. 그래서 사람 시키는 방법은 조직을 만드는 것, 기계 시키는 방법은 공장을 만들거나, 그죠? 아니면 IT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그죠? 제조업은 공장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IT, 다시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이 두 개를 같이 써요. 공장도 사람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1번과 2번을 같이 믹싱을 해서 사용합니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방식이 제가 이제 뭐 분업화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세스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스템 세팅하는 방법은 뭐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게 이제 경영학교 과정이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자 그러면 고객 시스템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고객 시스템을 키우려면 고객 시스템이 스케일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돼. 가능하려면 결국은 유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스케일업이 가능해요. 유입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료 노출, 수수료, 무료, 기타. 근데 이 중에서 통제 가능한 거는 사실은 이 유료 노출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노출도 내가 마켓에 입점하는 거기 때문에 마켓이 컨트롤해요. 무료 노출도 내가 플랫폼에다가 컨텐츠를 올려야 되니까 노출은 누가 해요? 플랫폼이 해요. 그리고 이제 기타는 내가 몸으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필요해요. 결국은 이 저수지를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유료 노출로 다시 말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회수 가능한 노출 비용, 다시 말해서 광고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유료 노출 모델을 만들어야지만이 스케일업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으면 이제 돼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노출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노출을 늘리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스케일업 할 때 이제 닥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가 겨우 여기 플러스 맞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올라가면 광고 노출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져서 요거를 사실은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쭉 했었는데 이게 왜 떨어지는지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노출 비용 CPM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CPM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CPM이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여된 숫자들입니다. 노출 비용이 그러니까 플랫폼한테 내는 돈, 그러니까 입찰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CTR, 그러니까 클릭률이 떨어지나? 그리고 CPC가 올라가나?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이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도매 전환율이 떨어지는가? 요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 네 가지 요소예요. 노출 비용이 올라가거나 비싸지거나 노출 비용이 비싸지거나 클릭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 두 개가 합쳐지면 클릭당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 그래서 CPC는 요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CPM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CPM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클릭률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릭률이 내려간 것 때문에 CPC가 올라가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효율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별로 이제 뾰족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그 후에 지금 이제 거의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소재를 좀 바꿨어요. 소재를 바꾸니까 결과 중에 노출 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출 비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출 비용은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출 장소에 따라 예를 들면 피드에 노출되는 게 제일 비싸고요. 그다음에 뭐 탐색 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이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노출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른데 좀 싼 데는 클릭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AI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그 맞추는 작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CPM 문제는 크게 아니고 보면 CTR이 떨어져요. CTR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클릭률이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클릭을 잘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대한 가설이 뭐냐 하면 소재가 노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오래돼서 사람들이 다 본 거라 이제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CTR이 떨어지면 당연히 CPC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재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 그 퍼포먼스 마케팅 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재를 바꾸면 소재를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재를 바꿨더니 근데 뭐 소재를 바꾼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또 좋은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했더니 CPC가 좀 떨어져서 사실은 이 부분 문제가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게 한 두 달 한 두 달 전부터 좀 떨어졌다가 요새 또 살살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소재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얘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이 노출 위치를 또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현재는 소재를 갱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지면 그래서 소재를 바꿔서 CPC를 다시 맞추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노출을 하면서 터득해야 될 일종의 이제 노하우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그게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재 바꾸는 게 좋다고 그랬지만 그게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PM, CTR 요 두 가지 요소,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 그래서 요건 이제 랜딩 페이지와 연관이 있으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소재를 바꿨을 때 들어온 사람이 랜딩 페이지랑 또 이게 궁합이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세 가지 요소, 크게 보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앞부분의 효율성을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노출 비용을 계속 높여 나가면서 스케일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그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은 여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스케일러블한 고객 시스템을 만들려면 유료 노출 수단을 내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고맙습니다.